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첫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 사실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는 그 글 적는 거 마무리 작업한다고 못 올리고 오늘 제가 영상 촬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연초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운세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주 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계획을 누구는 작심삼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 보신 분께서는 그 계획을 꼭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완수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오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에 대한 계획, 즉 운동을 말하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이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계획. 물론 시청자분도 다들 건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매일 저는 헬스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합니다. 어떤 올 한 해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 중에서도 가장 어떤 계획이 건강입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운동을 아침에 한 40분 정도 주로 합니다. 주로 이제 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목욕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근력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더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주로 한 15분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25분 정도를 러닝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을 제가 하죠. 일주일에 일요일 날 빼고 저는 거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시청자분도 꼭 그렇게 하셔서 건강을 올 한 해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연세가 91세가 되었습니다. 91세가 되었는데 아주 지금도 건강합니다. 일전에 뷔페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고 이래 하는데요. 제보다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건강이 어디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목욕을 하는 데 있지 않나. 그리고 산책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시고 매일 목욕을 하고 또 산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마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저는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은 이 목욕을 하는 것이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루에 2번을 합니다. 목욕을. 퇴근할 때 이제 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아침에 올 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당연히 이제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이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운동,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역기 들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헬스장이 아니라면은 팔굽혀펴기, 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 이것도 근력 운동이니까 팔굽혀펴기 이런 걸 하시면 되고, 또 이제 걷고, 좀 더 이제 능력이 된다면은 걷는 것보다는 저는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좀 빠르게 이래 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의 체력에 맞게 조금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이 신체에 대한 운동,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신체와 또는 정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되거든요.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제가 작년이 벌써 이제 작년이 되었군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글 쓰는 것이 마무리되고 어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울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좀 삶의 의욕을 잃고 살맛이 안 나고, 그것은 뭐냐? 아마 비교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 유튜브 영상을 하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유튜브 영상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작아지고 위축되고 그것을 느끼니까 참 살맛이 안 나죠.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은 비교해서 옵니다. 그런 비교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내 자신이 작아지니까 살맛이 안 나죠. 아마 그때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이래 읽어보면은 크게 마음에 들지도 안 하고, 또 누구는 훌륭한 이런 작가들은 글도 잘 쓰고, 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능력 부족이고, 그것을 느끼다 보니까 살맛이 안 나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아마 제가 신체적으로 운동을 하는데도 어떤 날도 덥고 그랬는지 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이, 육체적 건강이 무너지니까 이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제가 모든 것을 잘 하도 못하고 멈추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빨리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울증인지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살맛이 안 나고 의욕이 나지 않고 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건강이 안 좋았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맛이 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달리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많이 또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제가 한 3km 정도를 내가 헬스장에서 달립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적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래 가서는 안 된다. 내가 한번
해야지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래서 제가 이제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보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정말로 힘이 들더라고요. 뭐 조금 가지도 못하겠고 또 옛날에 막 빨리 뛰고 이랬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아주 사살 그것도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꾸준하게 이제 그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그 좀 정신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우울에 대해서 제가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또 한번 시청자분들께 제가 적은 글을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울에 대하여 제가 적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단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다고 보는데도 저에게도 그런 우울이 살기 싫은 것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몸은 그대로인 듯 하나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능력하고 삶의 의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무기력한 지금의 이 상태가 언제나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울과 삶의 권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비교로 인한 열등감과 신체적 허약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허약할 때 또는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못났고 초라하고 작고 그럴 때 살맛이 안 나죠. 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달리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달리는 것이다. 자, 달리면은 생각이 없어지고 현재 달리는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면은 힘이 드니까 달리는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달리면은 어떻게 되냐? 생각이 없어지고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이제 마쳤을 때, 이제 땀도 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마쳤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취감. 20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그 힘든 과정을 겪어냈다. 그런 성취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신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가 그때 아팠던 것은 이 신체가 허약했기 때문에 정신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권태와 우울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 때 밖으로 나가 달려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권태가 오고 우울이 오고 살맛이 안 나고 이럴 때 달려보십시오. 밖에 나가 달려보십시오. 틀림없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가 한 40살, 50살일 때 10년 동안 저는 전국을 달리며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 매일 한 3km 정도는 매일 제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권태와 살맛이 안 나고 우울해지고 막 몸이 좀 약해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밖으로 나가 달려라. 육체를 혹사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혹사하면 정신이 제자리를 돌아온다. 저는 이것을 실제적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경험으로.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다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적인 경험으로 처음으로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꼭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건강을 하시고, 또 혹시 정신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좀 살맛이 안 나고 좀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때 밖으로 나가 달려보십시오. 달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해답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나고 삶의 활력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아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우리가 무언가를 연초가 되면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제가 운동입니다. 운동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운동을 통해서 극복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체, 운동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 이 신체와 정신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자,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정신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면 이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뭐로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독서와 글쓰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독서와 글쓰기. 자, 모든 선인들, 현인들의 삶의 지혜가 책에 있습니다. 특히 고전 철학서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잘 보지 않습니다. 책을 본다 그래서 주로 보는 책들이 무엇입니까? 경제 관련 책들, 또는 부동산 책들, 주식 책들, 돈 버는 책들, 그런 걸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 우리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회계 파트 그 다음에 이런 걸 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독학으로 제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회계 파트.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50대 정도 되는데, 이때는 그런 책보다도, 그런 책은 사실은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내가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책을 쓴 그 당시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부동산도 적용이 안 되고, 주식도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또 연세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이 철학서, 동양의 고전, 이것을, 또는 부처님의 말씀인 그 경전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게 되면 그게 삶의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지 않죠.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제 피부로 느꼈죠. 이거 책을 봐야 되는 것이, 모든 우리가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내용들이
이 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말의 뜻을 공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보게 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죠. 부처님이 경전부터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또 제가 책도 한 권 표현했습니다. 불교 노자 장자 마음 공부라는 책을 제가 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보게 되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독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독서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독서의 끝입니다. 독서의 끝입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 독서를 하게 되면 의력이 늘어납니다. 의력. 말할 수 있는 내용, 단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을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말하는 내용들이 아주 의력이 좀 작고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배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살아가는 이야기, 어쩌니 저쩌니, 손자가 어떠니, 아들이 어디 좋은데 취직했니, 대화의 내용이 뻔합니다. 뻔합니다. 왜?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보면은 수많은 의력들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유명한 현인들,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문구들, 말들, 저절로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력이 풍부해지고, 대화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게 되면 그런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책을 읽게 되면 마음이 이제 평온해집니다. 왜? 책이라 하는 것은 그런 동양의 고전이라든지 철학서든지 그런 거는 전부 우리 삶의 진리, 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지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괴롭고 힘들고 삶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쭉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게 되니까 내 마음도 이제 차분히 가라앉고 평온해지고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지혜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게 되면 어떤 일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일이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왜? 그 책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됩니다. 책을 보게 되면. 자,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의력이 늘어나서 이런 말을 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이 평온해져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집중력. 왜 그러냐면은 철학서들은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읽을 책들이 아닙니다. 특히 쇼펜하우라든지 니체라든지 칸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금방 이렇게 이제 쉽게 읽어가는, 머릿속에 팍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퍼뜩. 물론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책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우리의 의식이 확장됩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좀 의력도 작다 보니까 의식도 이렇게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보고, 어려운 책들을 보고 하면서 나의 의식이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그런 좋은 그 철학서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런 책들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또 평온해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또 잘 풀립니다. 그만큼 이 책이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이 독서의 끝 마지막은 뭐냐?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했을 때 비로소 이 독서의 끝입니다. 자기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적 내용이라든지 동양고지라든지 자기 삶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자기식으로 그 내용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독서의 끝입니다. 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머릿속에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 5%, 10% 남을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요. 안 하는 거는 뭐 좋지만은 그래도 심도 있게 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다면 진짜 그 읽은 부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연초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신체적인 운동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신의 문제, 즉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좋은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독서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글쓰기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할 때 뭔가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누구나가 우리는 어떠한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재능을.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을 꽃피우기 전에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포기하느냐? 어떤 일을 출발할 때, 시작할 때 너무 주위를 되돌아 본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주위를 너무 살핀다는 것입니다. 저 주위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글을 적는다, 강의를 한다. 그때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맞다 싶으면은 글을 쓰면 됩니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면 됩니다. 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느냐? 주위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 너무나 많고, 말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위대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니까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변을 돌아보지 말아 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확실한 신념이 섰을 때는 주위를 어느 정도는 보겠죠. 하지만 내 식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제가 책을 불교 노자장자 마음공부라는 책을 제가 냈지만 이 책을 낼 때 그런 훌륭한 작가들을 너무 많이 견주고 봤더라면 저는 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주변을 너무 둘러본다면 내가 힘이 빠져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 해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변을 너무 둘러보지 마라. 주변을 너무 둘러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인생과 맺은 그 약속 있죠. 내가 해야 되겠다. 계획에 의해서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능력이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누구나가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변을 너무 둘러보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너무 둘러보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다. 내가 여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즉 내가 여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 보면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머무르는 어디서든 주인 되게 해라. 수처, 작주. 그것이 진리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분야에서 일어설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행세하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은 재능이 여기 분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능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그 인생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나와의 그 계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자, 오늘은 연초에 제가 누구나가 이제 연초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정신. 정신은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한다. 꾸준하게 한다. 꾸준하게 의지를 굽히지 않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이 여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자신이 여기에 재능이 있는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성공은 분명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니까 건강을 하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 독서와 글쓰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어떤 일이든 내가 결정을 내리면 이 분야에는 내가 재능이 있다. 여기에 내가 주인으로서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